일단 이 집인데요. 뭐 보면은 좀 약간 특이하긴 하죠. 뭐 제가 근데 인테리어를 진짜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한테 2억을 받고 대출을 해서 3억을 빌렸는데 이 아파트가 5억 5백이었거든요. 예산이 딱 맞는 거예요. 인테리어 값이 7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여자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마 욕먹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욕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근데 뭐 제 자산이고 네. 제가 뭐 투자를 잘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를 실행하는 것도 되게 큰 용기거든요. 아,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달리는 말이었어요. 제가 생각에는. 네. 달리는 말에 고삐를 잡고 제가 뛰어 올라가는 게 그 용기가 진짜 안 났어요. 그 용기를 내는 것 자체도 저는 투자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텐데 돈 빌리는 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근데 전에 집주인분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1억에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한테 5억에 팔았어요. 4억을 먹으셨네. 네, 4억을 먹고 구로 쪽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은 이런 6억짜리. 방 몇 개예요? 방 2개입니다. 방 2개짜리 30년 된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옆에 개가 아주 크게 짖네요. 저 여름에 나가는데 물릴 뻔했어요. 야, 클래식하다. 집 자체가 네. 그 집 같아요. 어떤 집이요? 제가 예전에 네. LH 동탄 갔을 때 네, 맞아요. 13평짜리 집 있잖아요. 네. 그 집 느낌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근데 그 집보다 이 집이 더 훨씬 낡아가지고. 알았어요. 구조는 똑같은데. 네. 보시면은 몰딩 같은 것도 진짜 옛날 거, 초창기 때 했던 거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지금. 인테리어에 돈을 거의 안 쓰셨네요. 네, 700만 원이니까 그나마 제가 생활에 그나마 써야 될 거는 저기 보이는 샤시하고 화장실만 이제 했거든요. 화장실하고 샤시에만 돈을 좀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싱크대 같은 것도 기존에 사용하셨던 것들을 제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페인트 칠을 직접 여자친구랑 다 했고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인테리어 이제 품이 들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건설회사 다니면서 전기 기술자분들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다 한 겁니다. 그런 거에서 좀 인건비를 좀 아껴가지고 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전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다 됐고요. 여기에도 옛날 그 인터폰 있잖아요. 그 경비실로 연결되는 인터폰. 네.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부셔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여기 방송이 나오는 곳이고 이것도 진짜 낡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와, 이거 진짜 오래된 느낌 확 든다. 네, 그래서 이건 것도 제가 따로 교체를 안 하고 네. 좀 아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도 저것도 타일이 아니라 붙이는 거예요. 대리석 느낌 나는 거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일일이 붙였거든요. 수작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방이에요? 네, 조그마한 방입니다. 여기는 무슨 방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옷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침대를 놓으시고 저쪽 큰 방 쪽에다가 식탁이라든지 그런 걸 놓으시는데 저 혼자 살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옷방으로 이제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투복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아니 이제 이번 연도 이제 끝났는데 이제 예비군도 가야 되고 하니까 장식용으로 일단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도권에 살다가 보니까 돈 나갈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장바구니 잠깐 채우면 10,000원, 20,000원 넘어가는 거는 진짜 예사고 제 월급도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아낄 건 아끼고 또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고 주식이나 이런 데 이제 한 달에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정산돼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미장에다가 ETF나 TQQQ나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요즘에 조금씩 적립식으로 이제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에 네. 이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약간 창고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온수 분배기라고 해가지고 방 안에 이제 열을 뿌려주는 장치 저쪽에. 이 방마다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거를 열고 닫으면은 방 안으로 온기가 가거나 막거나 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세탁실이 따로 있네요. 네, 세탁실이 따로 있는데 원래 여기에 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세탁기를 넣으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이 세탁기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 문이다 보니까 요즘에 세탁기는 약간 옆으로 넓고 길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잘라낼 수 있게끔 아예 여기 처리가 아예 안 돼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원래 그 인테리어 하고 나서도 이게 안 붙어 있어가지고 일반 나무처럼 보이는데 시멘트거든요. 이거를 제가 붙인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글루건으로 싸가지고 지금 약간 접착 형식으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짝을 없애가지고 저는 그냥 좀 개방시켜 놓은 상태인 거죠. 원래 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원래 근데 이게 여기 있었어요. 이것도 다 직접 까신 거예요? 네, 이거는 조립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아래 타일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아, 근데 궁금한데 왜 이거는 자갈이요? 자갈을 까는 거예요? 이거 오늘의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이제 제 집에 놀러 왔잖아요. 여기 얼마냐고 물어보면 6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 광주에 사시니까 그때 한 번씩 다 부모님 아파트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근데 다 이제 여기에 절반 가격이니까 애들이 다 놀래요. 여기가 왜 6억이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 여기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턱이 있었어요. 턱이 있고 여기가 옛날에 그 보면은 호텔 같은 데 보면 도요코인식으로 딱 들어가면은 약간 차음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였었는데 다 때려가지고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화장실을 제가 도저히 못 쓰겠어가지고 여기는 돈을 들여야겠다. 700만 원 중에 한 20% 여기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분리형 네. 방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거실인 겸 방인데 미닫이문이 돼 있고요. 여기가 원래 제가 돈이 더 많이 있었으면 여기를 소리 들리시죠? 가벽. 아 가벽이구나. 가벽을 터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제가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미닫이문을 떼버리고 여기를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옛날 아파트라 그런지 매력적인 게 그 아까 숲이 되게 많았어요. 나무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되게 숲 속에 있는 나의 그냥 공간 같아.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임장을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예 그전에는 세입자분이 계셔가지고 아예 수리가 안 된 집이었어요. 여기 다 알루미늄 창이었고 그랬었는데 그걸 보면서 여기 베란다를 한번 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예쁜 거예요. 나무가 한 6층까지는 다 올라와 있으니까 녹지 부분으로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름 되면은 저는 창을 다 열어놓고요. 바람이 스치면서 들리는 그 낙엽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듣거든요. 저는 이런 숲세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이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한데 왜 이렇게 집을 깔끔하게 쓰세요? 아무래도 뭐 군대 시절부터 좀 깔끔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냥 저는 좀 어지르는 것도 좀 있기는 한데 바로바로 치우는 좀 성격이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 더 깔끔하신 분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베란다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여기 바로 지나가면 바로 옆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불나면은 옆집으로 대피하라고. 이거 그냥 거의 합판이에요, 합판. 30 몇 평짜리를 쪼갠 거라 했잖아요. 여기 옆집이랑 쪼갠 거예요. 그럼 진짜 이게 지금 여기서 옆집 소리가 들리겠네요? 그렇죠, 들려요. 저녁에 가끔씩 들려요. 그래서 옆집에서 싸우면 다 들려요. 이건 뭐예요, 또 이쪽은? 이쪽도 이제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아, 수납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작업했었던 페인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다 이제 해놔가지고 좀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귀찮아가지고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담대가 네. 한 7%대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곡소리 날 거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0끌에 부모님까지 0끌에서 지금 들어온 사람으로서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자가 고정금리에다가 제가 받을 때까지만 해도 2.73%가 그랬어요. 근데 2.73% 받을 때도 사람들이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몇 달째 보니까 금리가 벌써 주담대 금리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도 3.3%예요 벌써. 보금자리가 3.3%고 요즘에 적격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대출금이 5억까지로 되게 올라간 게 있어요. 요즘에 오픈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픈런 아니면은 적격대출도 요즘에 못 받는 시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는 대출을 받았고요. 여기 보금자리론하고 이제 적격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출들이 있는데 저는 최증식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최증식이 뭐예요? 최증식이 점점 갈수록 원리금이나 이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형태거든요. 왜 그걸로 하셨어요? 지금의 가격하고 제가 빌린 지금 3억이 나중으로 가면은 3억이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이 집에서 평생 살아도 정말 좋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뭐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걸 또 할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좀 원금을 줄이고 나중에 이제 한 3년 지나면은 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상환공이 없이 3억을 그냥 바로 반납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증식을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대출 정보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만기가 이제 2051년 7월 5일이거든요. 네. 이제 현재 적용금리 보시면은 2.73% 고정금리.
이게 2.73%고 저는 8개월째 지금 원리금하고 최증식으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으로 내 생애 최초 네. 주택을 이렇게 살 거면 네. 부담대가 올라간다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굳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 자산도 벌써 제 연봉에 비해서 벌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저보다 더 빨리 사신 분들은 벌써 안전마진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정기라든지 하락장이 와도 예전의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반토막이 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안전마진에서 5억에 올랐는데 1억 떨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진 않잖아요. 벌써 5억의 마진이나 4억의 마진이 생기는 거죠. 안전마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2억을 부모님께서 아까 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증여세 같은 거 발생하지 않았나요? 5천만 원까지는 가족 간의 거래가 이제 저는 공제 신고를 다 했고요. 1억 5천에 관해가지고 한 달에 그 이자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한 달에 74만 원씩 부모님께 또 한 30년이나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니라 20년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이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74만 원과 한 달에 이거 이자 60만 원에서 134만 원이 고정적으로 깨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본인한테 남는 돈 얼마예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저축은 이제 한 달에 여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제가 쓴 돈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또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월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니까 또 새로 들어오는 돈에 있어서는 제가 미국 주식에다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친구들한테 너가 살고 싶은 집은 다른 사람도 살고 싶어 하지 않겠냐. 제 친구들 중에도 가끔씩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값 안 떨어지냐고. 저는 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사이클을 잘 타서 뭐 하나 사놓고 뭐 계속 묵혀두고 관심을 꺼버리면은 그 기회도 전 놓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항상 여기에 머무르는 이유가 그 다음 또 기회가 오게 된다면 그 기회를 관심을 안 가지면 또 놓치게 되잖아요. 그 기회를 또 잡기 위해서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코인이나 이런 주식의 일확천금을 좀 노리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의 안전자산을 그나마 부동산이니까 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려고 이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